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1 과학학원 원장 윤리학단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S1 과학학원은 매년 다각도로 변하는 입시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도 마찬가지로 예비 고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세트 작성 요령하고 그리고 고2 때 어떻게 과학 탐구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계신 민교섭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화학 이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2회가 연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전에 11시 30분에 오신 부모님 안 계시죠? 오전 설명회 들으시고 이 설명회 들으시는 부모님은 철인이세요, 철인. 하루에 2건의 설명회를 연속해서 들으신다는 게 영화도 하루에 2개를 연속해서 못 보는데,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설명회 2건을 연속해서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또 쉬운 내용도 아니고 난해한 용어도 많고, 그리고 오전에는 아무래도 지금 입시제도 교육과정이 많이 변화되는 건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입시 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고, 여기 대관 엔지니어 분도 유독 학원 설명회를 많이 개최가 됐다, 이 롯데문화원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받으신 이 자료집을 인쇄해 주시는 인쇄소 사장님도 설명회 자료가 올해 자기는 호황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마디 더 하시는 게 우리 학원이 부수가 제일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비고이 말고 예비고이.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설명회를 학년을 나누어서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그 학년 시기별로 가장 시급한 내용 위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는 현재 중3 이하,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친구들이 이미 경험해 보시는 걸 거예요. 예년에도 이맘때쯤 되면 어느 고등학교에 지원을 넣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1년 지나 보니까 어떠세요? 거기서 거기다. 어디를 넣어도 후회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를 우리 애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고등학교를 지원했으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막연한 후회감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객관적이에요. 왜냐면 저는 여기 평촌 사람이 평촌놈이 아니고 서울 촌놈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고등학교와 저는 유불리 관계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평촌에 와서 이제 6년 지나갔고, 이제 내년 7년 차가 됐는데, 겪어본 소감은 그래요. 학교에 어떤 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호불호는 분명히 있어요. 강사들 사이에도 호불호가 좀 있어요. 어느 학교 학생들이 어떻다라는 그런 평가적 부분이 있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 이미 어느 학교가 배정이 됐든 간에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1년 반 뒤, 지금이 11월이니까 2년이 채 안 되는 3학년 9월 둘째 주에 있을 수시 접수 기간에 그때까지 내 내신 학생들을 잘 꾸며가지고 수시에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학생으로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쵸? 1년 전에는 어느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그 고등학교에서 대입 준비를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맞죠? 들어가 보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잘해야 된다,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아직 못 가졌다면 빨리 가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거를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다시피 세부특기상, 줄여서 세특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꾸미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고1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없어요. 다 똑같은 과목을 이수하고 있어요. 선택이라고 해봤자 제2외국어를 중국어 할 거냐 일본어 할 거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학교에다가 써내셨죠. 내년도에 과탐을, 사탐을 무슨 과목을 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작년 이 자리에서 예비고의 상대로 설명을 했을 때를 잘 들으셨으면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짧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다 교과서 발주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뭐 물화생 선택했던 걸 뭐 물화주를 바꾼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미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성적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잘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남은 숙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학년 가면은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다 갈리고,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서류를 볼 때 정성평가라고 하죠. 숫자로 보지 않는, 숫자로 보는 건 정량평가고,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 평가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전공적합성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게 세부특기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 화면과 지금 입장하실 때 받으신 입시자료가 순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쫓아오시면 되시고, 자료집뿐만 아니라 같이 받으신 게 볼펜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셔서 필기를, 메모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은 시집살이, 좋은 단어 아닌데, 옛날 봉건주의 시대에 있었던 시집살이를 해야 돼요. 옛날 봉건주의에서는 누구 눈치를 보는 걸 썼죠? 시어머니, 시아버지죠. 근데 이 안 좋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딱 현실이 맞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3학년 1학기까지 남아있는 3개 학기를 보내야 되느냐? 입학사정관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한테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충실히 했느냐를 문서로 어필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학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 시기가 됐으면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을 잡고 계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확인을 해드릴게요. 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9월 둘째 주에 수시 접수 기간이 돼요. 그래서 보통 8월 한 달 컨설팅하러 많이들 다녀요.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학생부가 과연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넣었을 때 합격이 될지 합격이 안 될지에 대한 가늠을 해달라. 부모님이나 학생이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합격할 것 같지만 누군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수시 컨설팅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게 이제 수시 9월 둘째 주예요. 수능보다 2달 앞서서 그렇죠. 수능은 바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죠. 항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능 날짜보다 2달 전에 수시 접수 기간이 이루어지고, 파워포인트는 이 자료보다 조금 줄어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체능이라든지 극소수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한 내용은 과감하게 빼고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자, 보면은 수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4가지 전형이 있는데 특기는 해당이 안 돼요. 예체능이니까.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근데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 숫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의 내신, 숫자로만 평가하는 게 정량평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도 들어가요. 정성평가. 근데 계속 이미 뉴스나 우리가 겪어왔었죠. 신문 일면을 장식했었던 인터넷 헤드라인으로 떠올랐던 그 일련의 사건들 덕분에, 저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과 항목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래서 누구는 말 타고 대학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누구는 아빠 교수, 엄마 교수 찬스로 서류를 잘 꾸며서 가고, 그게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계가 지금 흐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학은 정성평가라는 명목으로 특정 학교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암암리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은,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논술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어느 전형으로라도 인서울대학이 힘든 경우에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인서울대학의 지원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논술 전형은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또 이제 수치에 해박한 부모님들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논술 전형이라 하더라도 논술 점수가 60%, 그 다음에 학생부 점수가 40%인데 내신이 40%나 되는데 왜 그게 전형이 적습니까? 그 40%의 뚜껑을 열어보면 바로 그 비결을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1000점 만점이라고 할게요. 1000점 만점. 그러면 수능이 논술이 60%다. 그럼 논술 점수가 몇 점일까요? 화가 나시죠? 너무 쉬워서. 600점이에요. 그럼 내신 점수는 400점이에요. 그런데요, 내신 1등급 받는 아이의 내신 비율 400점 만점에 400점 주죠. 1.0이면. 내신 9등급을 받는 애는 350점 받아요. 그럼 편차가 얼마 벌어져요? 50점. 근데 동일한 대학에 1등급과 9등급이 같이 넣을까요? 안 넣죠? 그러니까는 내신은 기본 점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0점 만점에 50점 벌어져요. 1등급과 9등급. 이 정도 가능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논술 전형은 내신은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이 수시로 인서울 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인데, 아직은 2학년을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요, 원래 지금 4시에 고의 수업이 있는데, 이 설명회 때문에 저의 다른 요일로 시간을 다 옮기고 수업을 빼고 왔는데, 지금 고2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잔소리를 해요. 수업하다가 애들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막 그러면 입시로 잔소리를 해요. 긴장감을 주고. 어떤 잔소리를 하냐면은, 너희 이번 학기 끝나면은 2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 내신이 완성이 된다. 수시는 몇 학기가 들어갈까요? 아까 더하기를 해보면 5개 학기가 들어가요.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3학년 1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 등급제 과목이 5개가 안 돼요. 나머지는 ABC, 성취평가로 평가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ABC는 학교 선생님들이 운정주의로 웬만하면 A를 줘요. 50, 60%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학년 때 내신이 2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의 내신의 평점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평점과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내신 평점의 차이를 보니까 0.03 달라졌어요. 0.03.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아이들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2학년 2학기까지의 평점과 3학년 1학기까지 한 개 학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2.5등급보다 성적이 안 좋으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인서울대학은 힘들다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기하 확통, 수학의 과목이죠, 그죠? 미적분 기하 확통을 학원에서 선행으로 미리 끝내놨다면
내년 1월부터 논술 수학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 광복절까지 7달 반 동안 논술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지금 자녀분들 등급을 계산하고 계신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2학년 때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전공 적합성 때문에. 1학년은 누리과 구분 없이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들어요. 제외국어 하나만 차이가 나지. 그거는 보는 등급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 과연 그 선택한 과목 내신은 잘 관리를 했느냐? 두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정량이 같이 들어가요. 무슨 과목을 했느냐? 정성평가. 그 과목 등급은 좋느냐? 정량평가. 그게 2학년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2학기에 그 반전의 계기로 삼으셔야 되고, 잘하는 친구들은 아예 쐐기를 박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속 내신 올림해야 된다. 근데 그 이외에 정성평가 들어가는 게 세부특기사항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수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갑니다. 예체능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바라는데 여기 오신 모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은 요 두 가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요거는 선발이론은 매우 적어요. 선발이론은 매우 적은데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하필 또 요거예요.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시죠? 나의 지나간 씻지 못할 내신은 아니지만 나의 부족한 내신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이 내신을 덮어두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하나의 비상구가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너도 나도 다 넣어요. 근데 문제는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논술 준비 안 하고 논술 전형 합격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논술 준비를 하고 논술을 봐도 합격이 될똥말똥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인 게 뭐냐면요. 내신에서 2.5등급보다 성적이 조금 저조한 친구들이 2학년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학의 주축인 미적, 기하, 확동을 모두 끝내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평촌 아이들. 근데 우리 아파트 윗집에 사는 우리 아들 친구의 동생인데 그 아이는 서울의 과학중점반 기준으로 3.8등급 떴어요. 3.8등급. 이제 4일 뒤에 수능을 봐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제가 멜리베이터 오며가며 만날 때마다 수학 열심히 해놔라, 수학 열심히 해놔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 1년 전에 2학년 마칠쯤에서 야, 너 2학년 2학기까지 마무리 평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니? 3.5 후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 기하 확통은 다 해놨냐? 다 해놨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다르죠? 그죠? 서울은 그래요. 학군지도 아니에요. 대치복동도 아니에요. 근데 대신 3.5등급보다 저조한 친구도 2학년 종료 시점에 미적 기하 확통을 다 마무리 해놨어요. 우리 평촌 친구들은 2.5가 채 안 되면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라도 하면 정말 많이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야, 너 그러면은 1월부터 수리 논술학원을 다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 하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은 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막 달리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보낼 계획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이것들은 내신의 주축 과목이거든요. 미적 기하 보통은.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서 내신에 도움받으면 땡큐고 내가 내신 관리를 잘해서 논술 필요 없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수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때 그 S1 화학선생님 했던 얘기를 들을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듣기를 잘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공한 얘기 가르쳐 줄게요. 일반화시면 안 됩니다. 지금 1학년이에요. 인하대 화학과관 친구가 있어요. 이런 고등학교까지 얘기하면 실력이 거의 밝혀지는 수준인데 내신이 5.5등급이에요. 내신이 5.5등급이에요. 2학년 1학기 끝나는 시점에. 그래서 논술을 다녀라 했더니 미적기하 학통 중에 미적만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다녀. 기하학통 병행하면서 다녔더라고요. 수능화학을 전화하다가 중간에 저한테 쫓겨났어요. 토요일날 오전에 있는데 와서 졸길래 제가 쫓아내버렸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 아이가 이 평촌 아이들의 장점은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거 해라면 그거예요. 근데 단점은 시키는 만큼은 못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제가 시키는 만큼은 못해요. 방향은 잘 따라오는데 그 분량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또 어쨌거나 다녔어요. 자, 5.5등입니다. 못 가요? 수도권 못 가요, 수도권. 인하대학과 붙었어요. 논술.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어디 가서 네 내신이 5.5등급이라는 걸 밝히지 마라. 인하대학과는 그런 애가 가는 학교가 아니다. 절대 비밀로 해라. 제가 그랬어요. 어쨌거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자 4일 뒤에 수능을 봐요. 성적표가 나오겠죠. 성적표는 3주 뒤에 나와요. 3주 뒤. 그럼 12월 5일, 6일 이때 나와요. 그럼 12월 5일, 6일 나오면 한 3주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일단 성적표 나오면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그때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새끼 열심히 해서 다독이셔야지. 아빠도 엄마도 막 이렇게 하면요. 아버님 어머니 나중에 방송 출연해요. 나 또 솔로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때 잘 넘기셔야 되는 건데 그때 성적표 받아서 3주 동안 집안싸움, 평시평가 다 겪고 나서 12월 31일, 1월 2일 이때 막 넣어요. 근데 3군데 넣어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수시에서 다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정시가 수능이 아니라 수능 위주예요. 수능 위주. 지금 고1이죠, 그죠? 지금 고2는요, 5개 대학이 정시에서도 내신을 봐요. 5개 대학. 지금 고1은 더 늘어날 거예요.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스피디하게 갈게요. 자, 왜 선생님 입시 설명회 하면은 선생님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왜 서울대 합니까? 우리 아이 성적은 서울대와 상당히 거리를 기울였는데 왜 포장 터지게 서울대 얘기만 합니까? 다른 대학에 따라가요.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에요.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그래서 입시안에 대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들을 해요. 그건 입학사정관뿐만 아니라 교수도 같이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가 발표를 하면은 연대고대 사회권 대학들이 그거를 분석하면서 자기 학교 실정에 맞춰서 약간씩 수정 보완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왜 우리나라는 서울대 공학이냐라고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그 내막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가요 굉장히 명확해요. 뭐냐면은 지금 정시에서 40% 선발해야 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자, 정시에서 40% 선발한다는 거는 맞는 얘기면서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수능 치르는 학생들 수시로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몇 퍼센트를 뽑을까요? 대학의 모집 정원의 수시에서 79% 뽑아요. 수시로 79%. 정시로 20% 남짓 뽑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시 40% 의무 선발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정시 40% 의무 선발은 16개 상위권 대학만. 인서울의 상위권 16개 대학. 한 해 모집 정원 1000명 이상. 이 학교만 정시 40% 이상 뽑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자기네들은 마음 같아서 수시로만 100% 뽑고 싶어 해요. 근데 그 1년에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조시 쪽에 사건이 터지면서 정시 40%로 상위권 대학을 교육부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상위권 대학은 수시로 뽑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시에서 조금씩 티 안 나게 한 발짝 한 발짝 수시의 학생부 종합 요소를 정시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한꺼번에 발표를 해버리면 교육부에서 얻어맞아요. 교육부로부터 얻어맞기 때문에 한 발짝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연도를 잘 보시면요. 1년 지날수록 조금씩 한 걸음 가면서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무엇을 밝히느냐? 과목을 밝힙니다. 자, 2002년에는 이런 내용인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과, 문과는 상관없어요. 문과는 어차피 위계 과목도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과목 하면 되는데 이과는 과탐 어디 있어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학원 아시죠? 그거 세 과목. 그 다음에 투 있죠. 물리 투, 화학 투, 생명 투, 지구학 투. 두 과목. 합이 5과목을 선택하는 걸 가산점을 주겠다. 라고 서울대가 발표를 했어요. 참고로 선생님 원 2과목하고 투 3과목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왜? 숫자가 높은 건 위계가 있어요. 원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투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과목 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1년 지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대놓고 예를 들어요. 1년 지나서 정시에서,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 이런 친구들을 A등급을 주겠다. A등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울대는요, 서류 평가를 할 때 요거 점수 10점, 20점 숫자로 안 주고 알파벳으로 줘요. A, B 이런 식으로.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A를 주겠다. 그러면은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왜 물리학부, 화학부를 콕 찍어서 얘기했냐? 애들이 어렵다고 깊이 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공대 모집 단위로 올라면 너희들이 기피하는 과목이지만 공대 모집 단위가 필수로 요구하는 건조한 과목 물투, 화투를 하고 올 경우에는 2등급까지도 점수를 만점을 주겠다는 건데 우리는 또 2등급에 주목해야 돼요.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예요. 서울대가 2등급까지 받아들이라 굉장히 파격적으로 포용력이 있어 보이죠. 그거는 요 내막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야, 너 내신 따기 쉽다고 공대에서 요구하지 않는 생투로 1등급 받는 것보다는 공대에서 요구하는 물투화투로 2등급 받으면 그게 더 유리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대의 2등급은 모든 자존심을 밀어놓은 거예요. 서울대 입장에서. 2등급이면 누적 11%예요. 아시다시피 서울대 상위 11% 애들이 가는 대학 아니잖아요. 수점을 더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선택 과목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 기피하지 말고 그 대학이 요구하면 대학의 요구에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집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입학사정관이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요걸 좀 과목을 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3페이지에 있죠. 3페이지에. 이거를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게 3페이지와 그 뒤에 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원래 서울대에서 발표할 때는 파일이 2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내신에서 학생들에게 권장해야 되는 과목과 수능에서 권장해야 되는 과목이 파일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교한테 알사탕 하나 주고 합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게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자리 없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부모님들 구원받으신 거예요.
아무도 안내는 안 하시네. 예. 그래서, 내신은 뭐고, 수능은 뭐고, 왜 이걸 한눈에 볼 거겠냐? 내신 과목을 수능으로 연결해서 가져가는 게 편리하겠죠. 90살이만 하고, 한눈에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수능의 선택 과목도 지정하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해요. 근데 지금은 고1이지만, 아까 끝난 중3은 들으셨나 모르겠네. 수능에서 불화생지가 쫓겨나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먹고 살 궁리를 하는데 내용을 보려면 내신을 더 보겠다는 거예요. 내신의 무게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부의 방침이고요. 자, 그리고 그걸 고려대가 따라가요. 고려대도 정시에서 내신을 20% 넣겠다라고 했어요. 서울대 덕분에. 서울대가 먼저 발표했더니 교육부나 누구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고려대가 기회는 이때다 숟가락을 얹었어요. 정시에서도 내신을 들어가 보겠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대학들이 선발할 때 정시가 수능이 아니라 수능 뭐라고 했어요? 위주. 수능의 비율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수능만 평가 지표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 빈틈을 파고든 거예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고려대가 따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서울대가 대놓고 과목을 지정했잖아요.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에. 그랬더니, 3년 전이네요. 아까 요 과목 지정을 2021년에 발표했더니 이 5개 대학이 그거 자료도 같이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보면 발표 연도가 오른쪽 위에 나와요. 몇 년도로 나와 있습니까? 2022년. 서울대보다 딱 1년 뒤죠. 그죠? 서울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5개가 바뀌었냐? 입학사정관이 적으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대의 학과와 5개의 대학의 학과가 같으면 과목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5개의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학과는 서울대가 더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그 자료를 같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그래서 이 5개 대학이 아까 서울대가 2021년에 발표하고 1년 뒤에 22년에 발표했는데 고려대가요. 분명히 고려대가 2022년에 발표할 때 참여해놓고서 올해 5월에 또 독자적으로 발표를 또 했어요. 그 독자적으로 발표한 게 받으신 자료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2024년 5월 나와 있죠. 왜 고려대가 2년 뒤에 왜 혼자서 솔로로 이걸 또 발표했느냐? 작년 12월 27일에 교육부에 발표한 때문에 그래요. 작년 12월 27일에 교육부가 무엇을 발표했는가 하면은 지금 중3 아이들 그 입시안을 발표했어요. 그걸 보고 판단하기로는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대학들이 변별력 확보가 힘들 것 같다. 정시에서도 내신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서울대랑 똑같이 과목을 꼬치꼬치 학과별로 지정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부연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 잘해야 되고 내신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고1 학부모님들 몇 학년도가 되죠? 재수 안 하고 대학을 간다면 2027학년도. 이거는 현재 고2 친구들이에요. 서울대가 이미 정시에서 내신 과정을 뽑았고요. 고려대가 2024학년도. 지금 고려대 1학년 친구들도 내신 점수 반영이 돼서 합격한 친구들이에요. 정시로 들어간 애들은. 그랬더니 서울대 고대가 했는데 교육부에서 아무 말이 없네. 연대가 숟가락을 또 얹었어요. 연대가. 그래서 서울 연고 움직였는데 휴과의 자존심 한양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한양대도 연대 발표하고 3달 뒤에 또 발표했어요.
성균관대가 우리가 가고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발표를 했는데 성균관대는 살짝 가능합니다. 사범대학만 이렇게 보겠다. 자, 이제 입시 시계가 이제 1년 지나서 2026년 9월에 수시를 넣으실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영업사원의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균관대가 어디 가서 어느 5개 대학 공동 입학 설명회 이런 거 가면은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이 나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재상을 뽑습니다. 들어보면요, 에브리바디 웰컴이에요. 우리 아들 옆집안에 밥법일 것 같아요. 근데 합격한 아이들 보면 까다로워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성균관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자사고 성애잖아. 그러니까는 성균관대가 왜 그럽니까? 뽑지도 않을 거 경쟁률을 올려야죠. 경쟁률은 이퀄 자본주의 용어로 뭐죠? 정형로 수입이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뽑으라 뽑는다. 근데 아무나 와서 불러있어라. 우리는 부수입이나 책임지.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교수로 있는 우리과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도 못해요. 자기도 거기 월급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에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고위 애들도 이렇다라는 거를 기말고사 끝나고 1학기 7월 중순에 제 고위 수강생 전체 그 학부모에게 동시로 문자 발송을 했어요. 저는 문자 발송 많이 합니다. 매주 이번 주 숙제 뭐고, 그 다음에 수업 동영상 뭐고, 이따금씩 이런 입시 이벤트가 있으면 1+1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시 문자 발송해요. 한 달에 제가 문자 2,500원 보내요. 이따금씩 SK텔레콤에서 경고 문자, 스팸 사업자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설명이 있는 데는 아마 3,000건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러니, 왜냐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이 세상 이런 것처럼 쳐져서 오더라고요. 2학기 내신을 챙겨야 되는데.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입시 관련된 얘기를 애들 잔소리 하거든요. 지금 입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애들이 널브러지게 되냐. 그런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더니요, 일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자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고대를 볼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가는 거예요? 80점으로 가는 거예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자퇴를 하면 학생부가 통째로 증가해 버리잖아요. 그럼 수능 점수 성적표 꼴랑 한 장 가지고 대학 가야 되는데 그거 만점을 받아도 얘는 100점 만점에 80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전 그렇게 이해가 부족한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 경고 문자를 보낸 거는 뭐예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했더니 정신 차리고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2.5도 내신을 얘기할까 말까? 얘기했다가 우리 애는 안 돼. 접자. 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좀 마음이 좀 멈칫멈칫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디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2학년이 본계획입니다. 2학년 때 내신 잘 챙기셔야 되고 아울러 비교과도 잘 챙기시면 갈 수 있어요. 선생님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내신이 떨어지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그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보다 3학년 학기를 5개 학기를 놓고 볼 때 계속 양의 기울기로 성적이 상승하는 아이도 있어요. 드물긴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통계를 거스르는 그런 아이는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독하게 했어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있어요.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되고 부모님이 그 학생을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군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학교생활고 기록지침이요 11페이지예요. 자, 이게 자사고가 잘 써주고 일반고는 잘 못 써주는 거 아니냐? 평균적으로는 그러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제 후배 중에 교수들도 있고 근데 아까도 그렇고
제 후배 중에 교수들도 있었더니 놀라운 듯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유유상종이라고 제 부류도 이 모양 이 꼴로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보면은 이게 학생부가 중요한 게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는 애도 있고 교수로 있는 애도 있는데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는 애도 하는 소리가 자사고라고 잘 써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석에서 이제 항상 입시 끝나고 3, 4월에 연락을 해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3, 4월은 입시 쪽에서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죠? 입학식 끝나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차이니? 그랬더니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담임의 역량이 중요하고 담임 일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학생 탓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뭐 저야 알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하나고라고 잘 써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되든 아무래도 걔네들도 애들을 가려서 관리해 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애들을 가릴까요? 몸 가지고. 성적 가지고 말해요. 성적. 성적이 좋아야 이 아이의 비교과를 써줬을 때 그게 수시에서 약효가 있는 것이지 성적이 안 좋으면 입학사정관인데 학생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교사가 관찰해야 돼요. 그 가나다라마 5개 항목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3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학생이 작성한 자료는 교사 지도화예요. 교사의 재량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학생이 이런저런 탐구 논문을 썼어요. 선생님한테 그냥 낼 수 없어요. 선생님이 내라라고 지시를 해야지 그걸 선생님이 입력을 해줘요. 때에 따라. 제가 알고 있는 학생으로 잘 관리한 친구들은 수요를 공급을 한 친구들이에요. 자기 내신 읽고 선생님한테 일방적으로 내요. 그럼 선생님 보면 얘 내신이 괜찮은 아이인데 이 아이 비교과도 챙겨주면 우리 학교의 입시 결과가 좋아지겠구나 해서 입력해주는 경우를 더러 봤어요. 그 아이 중에 한 사례를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교사의 고유 권한이다. 학부모가 학생보다 학교에 더 자주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받아주세요 하면은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는 인권위의 해석이 있어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부모가 해도 안 되고 교사가 요구하는 때에 한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너들 비교과를 챙겨야 되니 내가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 주제를 정해서 내라 라고 아이들에게 적극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학교에서 보너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쉬운 부분이고, 자, 교육부에서 지정한 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만 입력을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3가지의 별표를 쳐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는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 평가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죠? 운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수업 산출문. 야, 수행평가 이거 언제까지 와? 그래서 잘 썼으면 그걸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과문.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독후과문도. 근데 독후과문과 독서활동은 달라요. 독서활동은 교육부에서 학생부에 기재 금지를 시켰어요. 하지만 저는 권합니다. 독후감을 써라. 네가 독서 활동한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은 안 되지만 네가 작성한 독후감은 잘 각색하면 생기부에 세특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독서 활동의 기록은 없지만 네가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독후감을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놔라. 언젠가 그게 유용한 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 요소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비해서 봉사가 빠졌어요. 봉사. 원래 이게 창체라고 해요.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가 사자성어라고 했어요. 자동봉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지도활동. 근데 뭐 하나가 빠졌죠? 봉사가 빠졌죠? 이건 빼길 잘한 것 같아요.
봉사활동 가지고 학생들이 수시에서 어드밴티지를 받으면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용역 서비스지. 이건 교육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없애는 거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학생, 요거는 거의 다 형식적으로 써요. 여기서 편차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저도 8월 달에 수시 컨설팅 해줘요. 지난 여름에 해주고. 그래서 여기 애들 말고 다른 동네, 일산, 서울 이런 애들 많이 봐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학교나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상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 있고 필수 과목 있죠? 과목 선생님이 그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과세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담임이 있어요. 담임이 1년 동안 관찰해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거다, 어떤 친구다라는 걸 적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개인별 세부특기상 줄여서 개세특인데 발음 좀 거시기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담임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특히나 여기서 다르게. 왜냐면은 여기를 읽어보면은 다 칭찬 일색이에요. 여기에 칭찬 안 들어간 생기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상황은 담당이지만 기록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허나 독후감은 작성을 해놔라. 반드시. 이거 잘 새겨들으세요. 독후감은 작성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 뭐냐면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게 신경 쓰셔야 돼요. 다 미기재 미반영이 많아요. 미기재 미반영. 미기재 미반영. 자, 그럼 뭐냐? 미기재는 뭐고 미반영은 뭐냐? 자, 부모님들 대학에 원서할 때 종이에다 볼펜으로 써서 냈었어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종이 한 장 안 써요. 한 글자 안 쓰고 온라인으로 넣어요. 그 중개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유웨이랑 지나스라는 걸 통해서 대행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지원대학, 지원학과, 학과의 전형 교과전을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지원이 안 돼요. 거의 답장 없는데 동의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나이스 있잖아, 나이스. 학교 정보통신망 거기에 기록이 된 학생의 모든 정보를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제공하는 걸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클릭하면 나이스 전산망에 있는 학생의 자료가 랜선을 타고 그 대학의 파일로 제공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 생리부에 기록은 되었으나 대학으로 넘어갈 때 백색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미반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미기재는 내시랑 좀 적지 말아라. 그럼 미기재든 미반영이든 입학사정관이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되게 많지 않아요? 미기재 미반영? 아닌 것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정성평가가 낙화됐다. 계속 그래요. 근데 저는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젠 결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비인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결석을 조장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결석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를 좀 세탁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힘이 없으니까. 자, 수상경력, 미제보 기록은 해도 돼요. 교내상만. 한마디로 학교 울타리 바깥에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도 추억의 한 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좀 그래요. 자, 제가 2013학번 되게 오래전이죠. 그 학생의 이 학생부를 봤어요. 요즘 친구들은 학생부가 15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때는 이런저런 규제가 없었을 때라 학생부가 많더라고요. 4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교내 수상이 83건이에요. 5개 학교 83건. 나누기가 되실까요? 한 학기에 몇 건이죠? 17건입니다. 그죠?
한 학기가 16주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동네에 마실 다니듯이 경시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과연 경시대를 하고 준 걸까? 했다고 치고 준 걸까? 그래서 서울대 지구학교육과를 합격한 학생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재수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건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주작의 느낌이 있다서 뺀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율동아리도 그렇고 소논문 이거가 가장 문제가 된 거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정치적인 진영을 떠나서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다 비리제 같아요. 자격증 의미 없고요. 이거 한다고 하면 이 중에 뭐 체육으로 대학 갈 친구들 별로 없겠죠, 그죠? 의미가 다 없어요. 방과후 활동. 종례 끝나면 어떠한 것도 대학에 제공을 안 해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봉사. 빼길 잘한 것 같아요. 자, 학교 생활 그렇고, 교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몇 번 보죠? 중간, 기말 몇 번 봅니까? 4번 봐요. 그죠? 4번 봐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사실 있어요. 수행평가도 교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는 뭐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서술형 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긴장을 하셔야 되고, 한숨은 근데 해마다 이거를 설명드리면 여기서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기대하지 못한다 이런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건지 몰랐지만서도 자 이거는 자료집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피셜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오피셜한 얘기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이 좀 커요. 근데 입학사정관들 세계에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자료가 어떻게 제공된다고 그랬죠? 종이가 아니라 파일로 제공이 돼요. 근데 고교 블라인드 들어보셨나요? 고교 블라인드가 뭐죠? 출신 고등학교를 기록하지 않게끔. 자, 나이스에 들어가서 작년 아직 1학년이 안 끝났구나. 내년 2월 말 끝나고 3월 1일이 지나면요. 지금 1학년이잖아요. 1학년 한 해 동안의 학생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학부모 나이스 인증받아서 들어가면. 그럼 그 모든 게 나오는데 밑에 신성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름이 따라다녀요. 학부모 무대는. 근데 그게 대학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난이 백색 처리가 돼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은 얘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전혀 가늠을 못해요. 그게 고교 블라인드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고려대에서 수시 전형을 하는데 단계별 전형을 했었어요. 1단계 서류를 통과한 아이들에 한해서 논술 자료를 주어주는 때가 있었어요. 10년도 훨씬 전이에요. 근데 대일 외고 6등급 아이가 서류 통과를 했어요. 그 1차 일반고 1등급 아이가 떨어졌어요. 이거 고교등급제 아니냐? 연좌제랑 뭐가 다르냐? 막 말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곧 감사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틀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방금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죠? 고려대학에서. 그래서 감사는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문제 제기가 되면서 그러면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이름을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교 블라인드가 도입된 게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고교 블라인드가 도입될 때 저는 이 동네에서는 동산고가 타격이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교육부나 뭐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 거의 예상이 들어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코드화가 돼요. 코드화. 그러니까 똑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의 파일이 넘어갈 때 이 학교 이름이 해마다 다른 복잡한 코드로 변해요.
나중에 조회를 해야 되니까 사실 여부를. 그러면 보세요. 동일한 고등학교 출신들이 동일한 대학을 넣었어요. 같은 코드를 가지고 그 대학에 먼저 파일이 들어가겠죠. 그쵸? 자, 입학사정관이 학생들 서류를 대형 문이 띄웁니다. 우선 키보드에 펑션 키를 누르면 그 학생과 동일한 학교 코드의 학생과 다 떠요. 어렵나요? 같은 고등학교 애들 서류가 다 뜬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느 고등학교인지 이름은 몰라도 동창이다라는 걸 알아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아까 칭찬, 미사역은 다 들어간다라고 했죠. 동일한 선생님들이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동일한 표현을 썼으면 똑같이 동시에 뜨게 되면 동일한 표현이 다 같이 뜰 거 아니에요. 그 동일한 표현은 회색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산술적으로 계산 나온 통계가 있어요. 산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각 대학들이 확보한 입학사정관 수, 각 대학에 지원한 수시 지원 학생 수 나누기를 했을 때 학생 한 명의 생활 기록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5분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요즘은 생기부가 몇 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죠? 15페이지. 15페이지를 5분에 보고 평가까지 한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보면 가능할 것도 같죠. 똑같은 얘기는 다 회색 처리가 되니까 회색 처리 안 되는 것만 들어가 봐요. 물론 그 전에 한번 필터링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내신 교과가 몇 점 몇 이상만 띄우게끔 하겠죠. 그 이하는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겠죠. 경쟁률이 어차피 수시는 6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부도 선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선택된 학생들이라도 동일한 문구는 다 회색 처리가 돼요. 그럼 어떤 문구가 회색 처리가 되고 어떤 문구는 살아남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 명의 교사가 4명의 학생이 생기부에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의 창의력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한 반에 25명 내외 됩니다. 제가 과목 선생님이에요. 4개만 들어가도 몇 명일까요? 이게 안 되는구나. 100명이에요. 그죠? 100명에게 100가지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름대로 이거를 자료화해요. 데이터화해요. 아, 1등급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써줘야지. 2등급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써줘야지. 라는 걸 자기도 나름대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마다, 1년마다 넣어줘요. 길동이야? 1등급이구나. 이거를 넣어줘야지 하고 넣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대학을 지원할 때는 성적대가 비슷한 애들이 비슷한 대학에 넣어요. 그럼 비슷한 성적대 가진 애들은 교과 선생님들도 비슷한 표현을 넣어주게 되잖아요. 그게 입학사정관 눈에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요? 회색으로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담당 선생님은 이 세특을 기계적으로 넣었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까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제 그 계산에 이해가 되죠.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다 읽어볼 것인가. 골라서 읽어보는 거예요.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1차는 성적 가지고 필터링, 2차는 같은 코드화된 학교 코드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좋죠. 미사일, 집중력이 좋고, 분명히 방정 맞고, 어디에 소질이 있고, 근데 입학사정관 눈에는 그냥 공허한 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3들 올라가면은 부모님들이 또 학생이 직접 생기부 파일을 보여주고 종이를 들고 와요. 봐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잘 써줬다고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보면서 괴로워요. 뭘 잘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칭찬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질이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표현이 들어간 게 잘 써준 게 아니에요. 갑자기 표현이 우울해지는데요.
자, 고3 진급 후에 아예 못 믿겠어. 학교에서 컨설팅 해주는 거. 대치동에 가서 100만원 주고 컨설팅 받으시면은 보면은 대치동에서는 이 학교 애들 거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동네에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 동네에는 거기서 가니까. 그러면은 안녕히 국민고에 좋았어. 내가 이 학교 생기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얘가 처음인데 그러면 이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비교 평가가 될까요? 비교 판단이 안 돼. 그냥 미사역으로 잘 썼네 하고 넘어가요. 거기에 붐업해서 수시를 상향 지원합니다. 광탈하죠. 정시로 가죠. 또 광탈하죠. 그래서 징역 1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지게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벌금은 물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법률용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 우리 이 활동 같이 해볼래? 안 돼요. 같이 해보더라도 서로 다른 대학을 쓴다면 모를까. 근데 끼리끼리잖아요. 나중에 같은 대학 겹칠 수 있어요. 학과가 다르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사일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의 내용이 같이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칭찬 의미 없어요.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교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선생님이 열정이 있어서 내 애들하고 동료하고 내가 뭐 줄게 자기도 고민하고 이런 선생님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공룡과 함께 멸종한 거예요. 자, 나만의 제가 아까 독후감 강조했죠? 왜 독후감 강조했는지 이제 딱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죠? 독후감을 갖출 수 없어요. 내가 쓴 게 있고 친구가 쓴 게 있으니까. 같은 책을 읽더라도. 독후감 꼭 끊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수학과, 근데 수학 쪽은 독후감 쓰기가 조금 거시기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표현에서. 그래서 과학 중에 내가 물리에 고쳤다. 물리 관련 서적 찾아가지고 책 읽어보고 독후감 써보고. 이게 내가 지금 선택한 물리학 어느 단원에 어떤 내용과 연계되는지를 찾아서 거기 나름대로 자기가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모범적인 사례를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기록하는 게 좋아요. 자, 절대 유혹받지 마세요. 대치동에 어디 가면은 500주면 써주면 되더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다 검색하면 다 걸려요. 그럼 진짜 징역 갈 수 있어요. 진짜 징역. 고등학교 4학년 말고. 그럼 절대 어디다 부탁하면 안 돼요. 서툴더라도, 투박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써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AI 그거 하지 마세요. 챗 GPT 하지 마세요. 자, 학생부 구성, 이건 아까 나온 내용이고요. 자, 한번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볼까요? 자, 이 내용은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받으신 자료에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 학생을 위해서 이 학생만을 위한 내용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판단해 보실까요? 학생만을 위한 걸까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일까요? 공통성이 느껴지죠? 그냥 기계적인 서술일 뿐이에요. 자, 이것도 보세요. 아까 분명히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관찰하라고 했죠? 근데 똑같은 1학기 때 수학 선생님이 얘는 수업 시간에 5번 발표했습니다. 2학기 때 10번 발표했습니다. 학생을 관찰하라고 했더니 4차를 했어요.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초등생이 봐도 이거는 정말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싶죠? 만든 거 아니에요. 아마 이 학교 담임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회 신청서 다 관리하거든요.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 얘기를 못하겠어요. 119가 출동할 것 같아서. 졸도할까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근데 너무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가?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현실이 그러네요. 이것도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볼까요? 칭찬 일색이요. 분석적, 체계적, 뛰어나고,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해요. 여기에 좀 감정이 느껴질까요? 느껴지십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제3자가 봐도, 얘가 그렇구나? 이 학생의 부모님은 좋아해요. 이 학생의 부모님. 근데 제3자는 제가 보기엔, 이야, 너무 무섭네. 손가락 두 개로 쏜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보여요.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선생님 생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 자료에 실은 거는 전부이 아니라 일부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이 친구가 학교에 라이스를 열어가지고 인쇄한 걸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목사를 스캔을 떠서 제가 파일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가서 선생님 맘대로 갖다 쓰세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이거 다시 가져가서 합격한 다음에 대학생 된 다음에 네가 작성한 내용 노란색, 학교에서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 빨간색, 형광색으로 표시해서 가지고 오려. 네, 그거 줬어요. 그리고 저도 그 파일을 가지고 저도 노란색,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지고 왔어요. 봤어요. 똑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 학생이 썼을 거야 라고 생각한 블럭과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가 쓴지 블럭이 일치해요. 저는 1년에 들여다보는 학생부가 입학사정관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입학사정관은 몇천 명을 볼 텐데. 근데도 저도 알아볼 정도예요. 너무 티나요. 근데 요거는 너무 잘 썼어요. 왜?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자, 보면은 요 내용이 제가 화학 선생님이라서 그렇다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읽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에요. 약에 대한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써줄 리가 없다. 아이가 써서 낸 거를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준 거다 라는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지식 나눔 행사예요. 특정 교과가 아니라 지식 나눔 행사. 네가 자신 있는 과목을 공부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수학을, 어떤 애는 화학을, 어떤 애는 물리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 아이는 화학에서 나오는 요 타이더마이드라는 신경 안정제를 소재로 삼아서 얘기했는데요. 미적분은 무슨 과목의 하나죠? 수학 과목의 하나예요. 근데 수학 과목의 하나에도 여기 나온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화학 내용이 들어가요. 수학 선생님이 저 내용을 알 리가 없어요. 이건 입학사정관도 보면 알아요. 이건 학생의 활동일 수밖에 없구나. 제3자가 봐도 알아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수학의 한 과목입니다. 그죠? 근데 수학의 한 과목인데 기하 선생님도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거 무슨 내용 같아요? 화학이에요. 근데 기하 선생님도 화학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건 알 리가 없어요. 자기 학창 시절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학생이 활동한 걸 기하 선생님이 그냥 입력해줬구나 라고 입학사정관이 알아챌 수 있어요. 이게 점수가 된다. 이게 아까 5번 발표, 10번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어디에도 칭찬이 있습니까? 소질이 있다, 체계적이다, 분석적이다 이런 미사용 칭찬 한 글자가 있어요. 이게 점수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써주는 거고. 이제 세특이 어떤 거다 가늠하실 수 있겠죠.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세특은 활동을 기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까 비적이라는 수학 과목에도 기하라는 수학 과목에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과목에 얘가
무슨 과목이 다 꽂혀있구나? 화학이 꽂혀있구나. 이거를 봐요. 아, 얘네들이 학교에 개설된 물화생지라는 기초과학 국가본 중에 특정 한 과목의 특정 주제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아까 그 활동이요. 몇 학년 거였어요? 3학년 1학기.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들 내년에 몇 학기 되죠? 몇 학년? 2학년 되고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이 친구 거 보면은요. 아까 노란 색깔에서 구분하자고 그랬잖아요. 2학년 2학기까지 학교 거예요. 그렇게 넣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로만 자기게 들어가 있어요. 확연히 유지가 돼요. 근데 너무 이 학생이 어디쯤 갔을 것 같을까요? 물론 성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서울대 화가 났어요. 수시 최초합. 추가 아니고요. 발표날 그냥. 발표 나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울면서 흥분해서 감사합니다 해서요. 전화 끊을게. 왜요? 너 흥분해서 죽을 것 같아.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 드리고 한숨 돌리고 한숨 자고 전화해요. 다음날 전화한다고. 근데 내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인생 한 방이 아니고 아닙니다. 성적이 좋았죠. 그냥 저 하나로 받겠습니까? 성적이 좋은 거예요. 자, 학교를 말씀드릴게요. 동안고예요. 놀라요. 아니 동안고 따위에서? 아니 저 선생님 왜 동안고에다 따위를 붙여? 자,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한 게 뭐예요? 어느 학교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어머님들이 가장 홀리하게 여기는 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홀리하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불쌍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너심에 빠져있고, 이것도 선생님의 역량이 아니라 얘 역량이에요. 좀 당돌한 데가 있어요. 1등이거든요. 1.19예요. 그러니까 약간 교만한 것도 있고 약간 당돌한 것도 있어서 내가 이거 내주면 안 적어주겠어? 라는 배짱을 가지고 낸 거예요. 한글 파일은 카톡으로 보내요. 왜 한글 파일을 카톡으로 보낼까요? 선생님이 일일이 워드 하기가 불편하면 제 한글 파일을 쓰시면 편리합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아까 독과 뭐로 저장을 하고 그랬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예. 한글로 해놓으세요. 그럼 선생님이 너무 길어 줄이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은 손가락 두 개만.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받으신 자료 17페이지를 보면요. 2021년 2학기에 서울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제가 여기 수업을 나갔었고 또 지금 다음 학기도 아마 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학교가요 일반 사회예요. 자사고가 아니라. 이제 그럼 학교가 다 나오겠는데 이 학교랑 같은 재단에 외고가 있어요. 거기는 외고는 다 자사고예요. 근데 같은 재단인데 외고는 자사고를 신청해서 자사고 인증을 받았지만 요 고등학교는 자사고를 신청조차 안 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입시 결과가 상당히 괜찮아요. 수시로 정시로 서울대라는 인원이 비슷비슷해요. 8명씩 가요. 각각. 정시에서 8에서 10명, 수시에서 8에서 10명 잘 가는 거예요. 의대 위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 학교의 한 학년 정원이 360명이에요. 참가로 이 학교에서 버스로 세정거장 떨어진 곳에 광역자사고가 있는데 기독교계 미션 학교인데 전통이 100년이 넘는 자사고가 있어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사고 선호하는 아이들은 전사고 말고 광역자사고 거기로 우선 가고 그 다음에 자사고 대신에 좀 자신 없어 하는 애들이 가는 데가 여기예요. 또 여기도 힘들어하는 애들 여기 정말 애들 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한 학년에 360명인데 모든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보고 잘 써주는 거 아니야.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보고요, 애들 가려서 해줘요. 하나보고. 네 내신이 수시에서 의미가 있는 내신이냐? 그럼 기록과까지 한번 값어봐 보자, 이 얘기예요. 근데 네 내신이 수시에서 별로 기약을 못하는 내신이라면 비교과는 비싼 작업으로 설사하는 격이다. 그냥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학교도 이게 아주 황금 비율이에요. 360분의 60. 어려운 나누기가 됩니다. 몇 분의 1이죠? 6분의 1. 퍼센트라면 16.666%예요. 지금 9등급제로는 2.4등급쯤에 해당이 됩니다. 2.4등급? 제가 아까 2.4 비슷한 숫자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몇 등급이 안 된다면 2.5등급이 안 된다면 수시로 인성을 하기에는 남은 동화 중에 하나 문수밖에 없다. 그 비율이에요. 좋은 말은 선택과 집중. 나쁜 말은 차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에 듣지 못한 학생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날짜를 한번 보시겠어요? 날짜? 자, 날짜는 뭐 이거 복잡한 거 보면은 2학기니까 9월 2일부터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죠. 9월 16일까지 갔다가 10월 20일로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겨요. 왜 공백이 생길까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또 쭉 가다가 공백이 또 생기죠. 11월 11일에서 12월 9일 사이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기말고사. 학교 내신에 지장이 없는 학기 중에 평일날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학교에서 이 시험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학교가요, 광역자사고에서도 전사고에서도 흔치 않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사립이에요. 일반 사립. 뺑뺑이. 굉장히 모범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요, 철저하게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과 똑같아요. 이번 학기 60등 안에 들었어? 그럼 가자. 61등 안 돼. 이러면 가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2번 들어가게 된다면 과목을 교체해줘요. 너 저번 학기에 물리했어? 이번 학기에 물리하지 마. 화합해. 굉장히 지루죠. 그래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해져요. 모든 기초 과학 교과론에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건 칭찬해주고 싶어요. 실명을 얘기해도 거기로 전화갈 수 없고요.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해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계획적으로 학생들을 타겟을 잡아서 해주는 학교를 본 적이 없어요. 민사고나 이런 쪽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외대부나. 거기는 뭐 등록을 그렇게 받아보면서 해줘야죠. 1년에 2천만 원씩 받아보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인원도 중요해요. 자, 아까 겹치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학생과. 조별로 연구하고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60명 아이들, 야, 이번엔 A조, 그 다음에 B조 나와서 발표해. 그럼 다른 애들이 거기에 이런 건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 애들이 피드백을 해줘요. 제3자들이. 그럼 그 내용이 보완이 되겠죠. 보완이 되게 해서 되게 싫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선생님도 있어요. 담당 선생님도 피드백을 해주겠죠. 학생들의 창의융합, 실험 과정이 미숙하더라도 담당 선생님의 피드백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짜임새가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피드백이지 수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표현의 투박함과 서투름은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너무 유연하고 매끈하면 입학사정관이 의심을 해요. 너 돈 먹은 거 아니야? 돈 들어가는 컨설팅 아니야? 그래서 학생다움을 유지하면서 내용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피드백. 아까 그 학생은 피드백이 없이 혼자서 다 한 거예요. 피드백은 그냥 컨트롤씩 컨트롤 분위기 없어요. 부러워만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아이도 어떤 걸 할까 한번 궁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물론 교과 보고 손 놓지 말고. 자, 요것도 1인 1교역수로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조 3명, 4명 있어도 겹치지 않게끔 해요. 귀찮아다 못했어. 베끼자.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퇴짜를 해요. 왜 베꼈어? 베끼지 마. 왜? 뜨니까. 같은 표현은 뜨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60명만.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의 고충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이게요, 단순히 내는 거와 나 이거 나가서 발표해야 돼. 나가서 발표할 때 선생님이 이런 걸 말씀하시겠지. 그러면은 좀 더 내용이 완성이 돼가요. 근데 단순히 제출하면 선생님이 내주겠지 하면 이게 너무나도 엉성해져요. 내용의 완성도를 기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켜요. 파워포인트가 서투면 한글이라도 그냥 문서한 거 복사라도 해와라 이런 얘기예요. 평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어느 정도 완성된 걸 세부에 넣어주는 거예요.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피드백. 모든 학생들이 학생이에요. 피드백. 나중에 고치지 못할까봐 중간 발표 시에도 피드백을 해요. 정말 칭찬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나온 게 이런 건데, 아까 말한 날짜의 공백이 너희들의 내신 책임이 있다는 우선이다. 내신이 없으면 생기부도 없다. 아주 환상적인 비율이에요. 이걸 학기마다 과목을 로테이션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 생기부가 풍부해질 수밖에 없고, 보통 학교들이 입시 결과가 수시가 많으면 정시가 적고, 이게 조금 시소를 타거든요. 근데 수시와 정시가 저렇게 황금 비율로 비슷하게 가는 학교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학군지는 아닙니다만 교육열은 상당해요. 대강 가능하지만 대규모 입주단지가 생겼어요, 최근에. 부동산 특강 같은데.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끝에 왔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겨울이에요. 기말고사 지나면. 제가 윈터스쿨, 서머스쿨은요, 스키 유행을 하지 마세요. 제가요, 고2 애들 내신이 평촌에서 제일 많아요. 1월달에 교양은 100명이 조금 넘는데, 그래서 통계가 잡히는데 저거 갔다 와가지고 사람 교실 못하는 애들 많아요. 스키는 보내세요. 2박 3일 이내로. 제발 보내지 마세요. 근데 부모님이 여기에 혹해요. 저 삼식새끼. 제 가는 동안 영식님만 있으면 되겠다. 남자는 나가! 편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부모님의 땀을 먹고 자라요. 주제가 무거워지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나 국어 하러 가야 돼. 영어, 이 모든 과목을 다 코디해주기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한 곳에서 다 해결하는 거, 그렇게 편하게 살지 마세요. 힘들게 사세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발품 파시고요. 손품 파시고요. 국어는, 영어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게 무엇이냐. 우리 아이에 맞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 그 학원은 안 되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줄 수 있게끔 반대급부로 가야 돼요. 이걸 강화하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근육을 예를 들어 내가 팔운동만 해요. 발운동이 약해요. 그럼 어느 피트니스를 알아봐야 돼요? 어디를 시켜주는데? 발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저도 운동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되게 겉핥기식으로 진행이 돼요. 저도 재수종합학원에서 15년 있었어요. 강남대성 10년, 서초매가 2년. 그래서 재수종합에서 있었는데, 재수종합학원이 이번 주부터 춘공기 모드로 들어가요. 우리 공개. 전기료 내주러 가는 겁니다.
어떤 강사도 열의를 갖지 않아요. 쟤네들은 겨울에 왔다가 사라지는 계절 그뿐이에요. 어차피 2월말 되면 자기네 동료하고도 복귀할 아이들이에요. 강사 입장에서 열의를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관리형 국서실 우리 애가 자꾸 다른 데로 새요. 그래서 인간 시식비가 있는 데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출결 관리하고, 하지만 학원 수강증이 있으면 그 시간에는 외출을 허락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 관리를 한다면 보낼지 몰라도 경치 좋은 데 가서 삼식이 영식이 만들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책임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다 온 애들 중에 좋은 결과 있었던 애를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기분 나빠지는 때가 2월 말. 뭐예요? 윈터 갔다가 복귀할 때죠? 중간에 합류를 하겠어요. 그동안 뭐 했지? 윈터 갔다 왔대요. 스키 타다 왔냐? 안 받아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희 S1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안 받을 거예요. 공부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윈터 보냈으면 거기서 1년 내내 보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발품 팔고 소품 파고 학원 알아보시려면 1년 동안 2학년 내신 과목 온전히 맡긴 학원을 알아보세요. 중간에 바꿀 생각하지 마요. 바빠지죠, 그죠?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했어요. 제가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동네는 이 동네가 아니고 딴 동네인데 이런 애는 보내셔야 돼요. 근데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 이게 되더라고요. 6등급, 9등급이 되더라고요. 갔다 온 애들이. 자, 절대 손대지 마세요. 연속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골라야 돼요. 학원만 고르지 말고 선생님도 고르고만 그래야 돼요. 제대로 보는 선생님. 편하게, 우리 아이가 좋대요. 그 좋다는 걸 잘 새겨드리셔야 돼요. 익숙한지, 나를 터치 안 해서 편하다는 건지. 뭐가 좋을지는 말씀 안 들어도 지혜로우신 부모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해요에 좋아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수업이 좋은 것인지, 숙제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터치를 안 해서 마음 편하게 문화센터 다니듯이 다녀서 마음이 좋다라는 거지. 잘 새겨드세요. 어머님 너무 크게 리액션 하시니까 커밍아웃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리액션 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앞으로 잘하면 돼요. 네, 앞으로 잘하면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학원인데 과학 얘기 안 해가지고 서운해 하실까봐 말씀하시는데, 여기 해당되는 단원이 강사 입장에서는 가장 긴장되는 단원이고요. 학생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단원이에요. 수능에서는 저거를 뭐라고 하죠? 킬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네, 그거는 그 자료에 제가 없는데요. 물리학원은 일단은 역학. 여기서 내신의 역학적 구도가 결정이 돼요. 1학기 첫 시험. 이거는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리를 포기하는 애들이 여기서 포기를 해요. 자, 화학은 1단원, 4단원. 화학은 총 4개 단원인데 첫 단원, 마지막 단원. 완벽하게 애들 힘들겠죠. 완벽하게. 이거는요, 화학의 수학화예요. 화학의 수학화. 시험지를 보면 이 수업 끝난 제 7판의 판서를 보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수학 선생 아니야? 그게 여기가 뭐예요? 이때도 애들 장난하는 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생명과학은 유전인데 이건 유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수학화가 되어 있어요. 2학기 중간고사 본이에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1월달에 개강을 고2나 100명 남짓 개강을 하면은 요걸로 시작하거든요. 제가 화학이니까 1월 1일 개강해서 쭉 가다 보면 1월 말쯤에 한 20명이 안 보이고 100명 중에 새로운 아이들이 와 있어요. 또 2월 말 되면 또 안 보이고 또 새로운 아이가 와 있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중간고사 볼 때까지 제가 애들에게 배부한 제 개념서는 200분인데요. 추석 때는 100명 나가 있어요. 계속 물갈이가 돼요. 자, 그럼 하필 이게 일단은 중간고사거든요. 이때 망했어요. 점수를. 2단원에서 좀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때 너무 크게 망하기 때문에 이게 물타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2학기는 반대예요. 2학기 3단은 좀 해볼만해요. 점수를 100점 받아왔어요. 기말고사 4단에서 역시나 그렇지. 그래서 두 개 학기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애들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괴롭혀요. 물리, 생명, 애들이 쉽게 보죠. 1학기 때 점수가 잘 나오고 생명 가까이 가. 그래서 보고서는 엄마는 유전적으로 생명이 안 되나 봐. 이렇게 되죠. 이게 수능 킬러예요. 수능 킬러. 내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안 받아요. 생명은 모르겠지만 물리나 화학은 중간에 어디서 뭐가 나왔다. 인강도 따왔다. 윈터 가서 스키 타러 가는 소리. 화학을 그런 따왔다. 해도 중간에 안 받아요. 그럼 과목에 대해 접근 방식이 선생마다 다 컬러가 다르거든요. 다른 선생한테 다른 식으로 배워와서 나한테 문제풀이를 한다. 그거를 아이가 적응력 있게 잘 흡수하는 아이라면 모른가. 그런 아이는 갈수록 좀 드물어지더라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자꾸 환승연애는 돼요. 환승연애. 근데 환승학원을 하는 거는 학생에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고를 때 까다롭게 고르시고 선택을 했다면 밀어붙이시고요. 절대 패키지 여행 보내지 마세요. 패키지 여행 보내지 마시고 다 본인 손으로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까는 3시간을 넘게 했어요. 입시도가 너무 혁명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우리 조루가 마이크를 들고 번개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손 표시하면 마이크 들고 가겠습니다. 예, 저쪽. 그러니까 화학을 먼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심화 수업으로 선생님 수업을 들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모든 시간은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 날짜만 해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도 화학도 레벨 테스트가 따로 있고 근데 생명지학은 시험반은 없어요. 물리화학은 시험반이 있고 또 다른 질문 계신 분 없으? 예, 저쪽. 네. 아까 그 비국가 영역에서 봉사가 이제 미기재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교내에서 개인이 이제 선생님 지도하에 예. 한 그 시간을 기재되는 걸 알고 그건 기재돼요. 그 시간이 뭐 얼마나 없어요. 얼마나가 그 뭐 옛날에 있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시간 자체가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기재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2시, 학년당 12시간 뭐 이런 게 쿼터가 있었거든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네. 40시간 한 학생과 10시간 한 학생이 차이를 안 두는지 안 봐요, 잘. 안 봐요. 네. 했다가는 학교에서 열심히 채워놓겠죠. 형식적이에요. 뭐 1시간 했는데 2시간 했다고 하고
뭐 했냐 했더니 나와서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지 맙시다. 이거 10분 날고서 1시간 했다고 그러고, 그걸 알아요. 지들도 대학 애들 키우는데, 대학에서. 신경 안 써도 돼요. 봉사활동 나온 김에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 여학생 하나가 왔어요. 고3 여학생. 여름에. 구술 면접을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했더니 경희대 서류를 붙었대요. 간호학과를. 구술 면접이 관건인데, 그래서 무슨 전형을 했더니 봉사 전형이에요. 봉사 시간이 상당히 많았대요. 문과 아니에요. 문과인데 경희대 간호학과 1차 서류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문과인과 화학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과학 구술 면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화학 구술 면접은 대학원 시험이에요. 저거로 천지창조를 써달라는 거죠. 창세기.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문과인데도 어느 정도 봉사를 했길래 경희대에서 서류 합격을 한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로 1년을 나눠보면 간호사보다 출근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병원에. 100병원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서울 중부청 사극병원이었거든요. 서울 중부청 을지로 100병원. 우연이겠죠? 우연이겠죠? 그렇더라고요. 뭐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우연히 같았던 거예요. 아빠 직장과 동산 병원 소재지가 거기까지. 이거 너무 해요.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검찰청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공소시효 안지라는 거 하면은요 검사들 바로 사요. 엄청 많아요. 또 다른 질문, 예. 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고1 아닌가요? 그러니까 2학년 거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고1이고 지금 1년이. 예.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출판사의 교과서 발주가 10월 말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확정을 안 지은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다 결정이 됐죠? 못 바꾼다고 하죠? 그 계획 학교가 어디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저는 그래서 예비고의 3회 때는 무슨 과목 선택하라 얘기를 안 해요. 시기적으로 이미 교과서에 주문이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안 했네. 예, 남학생인가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부분은 따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여기 교재를 압수수색해서 하다 보면 제 연락처가 있어요. 이번 주는 저도 바쁘니까 다음 주쯤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거니까. 학교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 이번 주에 끝내야 됩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확정 짓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가능하다면 다음 주쯤으로 개인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 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체크입니다. 저는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그 부분에서요. 예. 동료 평가서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멘토링이라고 친구와 같이 네, 근데 지금 체육과 과학을 둘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한글 파일로 뭔가를 작성을 해서 남겨서 선생님한테 그거는 선생님이 할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멘토링에 대한 거는 담임선생님께서 작성만 해주시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독후학 같은 거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선생님이 누구 멘토인지는 학교에서 다 연관관계를 정리해 놨잖아요. 선생님이 넣어줘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읽어봤는데 없어요. 차이가.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쪽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철저히 선생님 역량이에요. 멘토멘트를 잘해줘도 선생님이 리밋하게 들어가요. 이거 잘 써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예. 좀 시간이 안 돼서 예. 중간에 들어야 되는데 예. 화학을 만약에 못 들으면 중간에 합류가 정확히 안 되신다고 말씀하셔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1단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까 킬러였잖아요. 하필 1단원이. 뭐 2단원, 3단원은 상관이 없는데 1단원은 킬러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마다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화학 선생이 10명이면 10명의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A 선생한테 듣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B 선생으로 갈아탔다. 이거는 학생이 기회를 얻다가 화학을 혼자 못하고 시간이 뭐 학원을 예. 할 시간이 없었나요? 예. 중간에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중간에 아이가 다 숙제 같다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을 봐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적응력이 뛰어나거나 굉장히 본투화 그런 아이는 돼요. 아까 그 학생들 화학과관에는 선행을 안 했어요. 선행을 안 했는데 중장창 100점 맞았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좀 드물어요. DNA가 걔는 좀 이상한 아이예요. 학을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은 중간에도 보고 갔거든요. 혼자 하다가 적응하는 경우를 통계적으로는 조금 드물다. 자주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뒤에 아버님. 예. 예. 네, 과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S1, 물리원, 화학원을 받아도 진도에는 뭐 문제가 없죠.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학교랑 상관없이 과탐은 진도가 똑같아요. 과탐은 진도가 다 똑같아요. 어두과탐이. 그래서 학교별 반변성은 안 해도 돼요. 진도가 똑같아요. 단, 동학고 있으신가요? 동학고는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2학기 진도가 단학교랑 반대로 가요.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토요일, 일요일 시간까지 지금 12월 달부터 정해져 가는 게뭐 1학기, 2학기 계속 시간까지도 같이 가잖아요? 지금 받으신 자료집에 시간표가 강사 개인별 시간표가 있고 전시 시간표를 받으셨죠? 개강날부터 종강날까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고2 같은 경우는 종강이 내년도 12월 첫째 주쯤 될 거예요. 물론 내년도 학사 일정이 나와봐야겠지만 내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이대로 간다. 중간에 쉬는 날은 명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딱 짜면 그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갑니다. 명절 하루 정도 쉬는 거 빼고는. 예, 또 질문. 예. 지금 내년에 방학 때 화학 물리 하면서 유전 파트가 이렇게 어렵다 해서 특강이 있던데. 네, 유전 특강만 겨울에도 딱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스케줄이 뭐 좀 힘들다. 아, 그거는 그게 6년 학기에 진도가 있던데 그게 방학 여름방학 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름방학 공부 뭐냐면은 자, 이거는 제가 추천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키고 싶어요. 뭐냐면은 유전이요. 지금 과학이 뭔가 다들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수능부터 생물의 수학화가 되고 있어요. 저도 유전을 계산한다는 걸 듣도 보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수능에서 풀러가 유전인데 유전 풀면 이거 수학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겨울에는 방학 7주나 8주 쓸 수 있어요. 여름에 하면 안 돼요. 늦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생물 선생님도 유전을 안 했는데 2학기 임박해서 여름방학을 딱 와서 한다 그러면 오니까 받아주는데 못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유전 특강은 지금 들으세요. 유전 특강은 1, 2월까지. 지금 듣고 7월 중순에 방학하면 그때 또 실전으로 또 듣고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유전만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들으셔야 돼요. 유전 특강. 또 다른 질문 대답이 됐을까요? 여름방학 질문 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임박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유전은. 예, 또 질문 저 뒤에. 예.
수업 시간표가 완결 정해진 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 혹시 주중에는 강의가 전혀 거기 선생님들 개인, 강사 개인 시간표, 전체 시간표를 보시면 평일에도 강좌가 있고, 근데 주말에 좀 많긴 하죠. 근데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적인 수업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마다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원하는 선생님을 들으려면 이제 시간이 여기에 기재된 시간표로 수강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저쪽. 저희 아이들 아까 저는 뭐지 과목들 안 선택한 학교긴 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게 화학하고 생명하고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생명에도 킬러 파트가 있고 화학도 어렵잖아요. 그럼 만약 지금 저희 아이가 화학을 통합학 할 때 화학을 본인이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했는데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화학을 아무리 공부를 잘 모르겠다 혼자서는 그랬었던 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화학을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고요. 네. 네. 그것까지 제가 웃줘야 돼요. 다른 부모님들 앞에서.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한테 따로 연락 어느 주셨어요. 정도 네. 성향을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 저는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 본인이 답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그게 다 프라이버시가 오픈이 되니까 그거는 좀 따님인지 아닌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지켜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거 앞쪽. 저희 아이는 과학 선택을 보라색으로 했거든요. 예. 진로를 선택을 못해가지고 물리화학을 둘 다 이수학에 있게 하다가 공대 쪽을 생각했는데요. 예. 컴퓨터나 네,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예. 근데 물리화학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선행이 한 안 돼요. 번도 안 들어서 그 방학 동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물리화학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내신 맡기기 힘든데 그쵸. 또 생명과학의 유전 파트도 방학 때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세 과목을 한번에 다 들으려면 애가 국영수도 다니는데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자, 이게 질문 잘하셨어요. 제가 세 개 다 들어가야 되는 수업을 자, 이 질문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문과 학생이 아니면 다 공유하는 질문이에요. 그죠? 어머니, 아이를 1년 일찍 낳으신 건 잘하신 겁니다. 지금 중3이 됐다면요, 지옥이에요. 지금 저희 과정은 1년 되잖아요. 그죠? 한 학기 끝나요. 중3에. 과목도 많아져요.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 1년 뒤에 나오셨으면 아까 오전에 오셔서 한숨만 쉬다가 가셨을 거예요. 지금 중3애들 너무 힘들어져요. 네. 또 질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과목 선택은 잘하셨어요. 어느 학과를 가든.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좀 참고로 좀 몇 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2 성적을 보시면 저희는 카페 게시판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재학생 성적을 공개하는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학은. 근데 저희 성적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90점 받는 학생 대부분 되게 많습니다. 엄청. 그리고 100점 받는 학생도 실제 한 학교에 100점 받는 학생이 손을 꼽는데 저희 학원 재학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은 약간 고3 수능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은 완자만 풀고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못 보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꼭 완자뿐만 아니라 자이스토리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세 권은 무조건 꼭 풀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그래야 나중에 고2 때 내신도 잘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고3 때 올라가더라도 바탕을 선택했을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재수생하고 같이 경제에도 원래도 이제 어느 경제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고2 때 꼭 자이투리하고 스튜디오 꼭 사서 풀게 하시고 그거를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 그게 힘듭니다. 그 문제가 자체가 아까도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동안 공부한다고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고3 그걸 1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맞기가 쉽지 않아요. 다 맞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2 때 겨울방학부터 완자, 그 다음에 수특, 자의수능에서 그렇게 공부를 좀 시켜 놓으시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공부하기 편할 거고 그렇게 준비시켜서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시험마다 이제 성적을 조사해서 그냥 알려드리는데 그 성적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 90점이 다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은 남아서 저희가 좀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에 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 설명회로 인해서 내 자녀의 대입 전략에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설명에 수고하신 이민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욕심 많아서 한마디 더 드릴게요. 볼펜을 들고 좀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이 완자라고 하는 게 고기 완자가 아니고요. 완자는 인문서, 기본 개념 적으세요. 완자, 인문서, 기본 개념. 처음에 시작하는 애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슨 말씀 드렸죠?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는요. 수능 기출족보, EBS 수능 특강이거든요. EBS 수능 특강. EBS는 개념 완성이 있고 수능 특강이 있어요. EBS 수능 특강은 고3 아이들이 보는 교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겠다 가늠하라고 교육부는 말들은 하지만 별로 가늠은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왜 이거를 추천드리냐면은 EBS 수능 특강의 문제를 그대로 캡처해서 내는 학교도 있어요.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느낌은 보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거기 있는 거 카피를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학원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잠깐 남아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